조금 전에 금음체질 환자분이 칡을 먹고 온 피부에 발진이 온 사람이 내원했기 때문에 금음체질이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과 약과 비슷한 약성 음식, 이런 것을 오늘 몇 가지 소개해 줍니다. 아까 오신 분은 금음체질이었는데요, 친구분이 준 칡즙을 먹고 피부가 발진이 나서 온 전신에 피부가 발진이 나고 가려워서 잠을 못 자고 이제 이렇게 해서 오신 분이 왔습니다. 이분에게는 이 칡을 못 먹게 했고요. 이 칡은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약명이 갈근이라는 약이에요. 이 갈근은 태음인의 대표적인 해열제, 발표제, 감기약 이런 데 씁니다. 또 간에 열을 푸는 데 쓰기도 하죠. 그래서 태양인들, 특히 금음, 금양 체질이 먹게 되면은 간에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피부에 발진이 나고 소양증이 나고 두드러기가 나고 이렇게 아주 고생을 해서 온 분이 왔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약성 음식, 음식처럼 먹지만 약이 될 수 있는 음식은 민들레가 있습니다. 이것도 태음인의 음식인데요, 음식이자 약이죠. 이것도 우리 과거에 이 민들레가 유행처럼 대중들이 먹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금양 체질들이 이 민들레, 우리 한약용으로는 포공령을 먹고 간 기능이 떨어진 것을 우리가 임상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이 포공령은 염증을 억제하는 약이에요. 우리 태음인의 염증을 억제하는 약으로서 아주 훌륭한 약이지만 태양인, 즉 금은 금양 체질이 먹을 때는 아주 문제가 일어나는, 간에 영향을 타격을 주는 이런 약품이자 식품이 되겠습니다. 민들레는 우리가 나물로도 무쳐 먹죠. 그런데 태양인 금은 금양 체질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또 세 번째로 흔히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도라지가 있죠. 도라지는 우리가 음식으로 조금 먹기도 하고 하지만 이것은 엄연히 길경이라는 태음인의 약재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태양인들이 많이 먹거나 도라지를 청으로 해서 매일매일 먹거나 할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쩌다가 우리 음식 식단에 오는 거 한두 젓가락 먹어서는 문제가 없지만요, 이것을 약처럼 끓여서 매일 먹는다든지, 어떤 분은 도라지와 배를 섞어서 이렇게 청을 만들어서 계속 먹는 분을 봤는데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도라지가 있고요. 이것도 역시 태음인 음식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 약품 중에는 옷이 있습니다. 우리가 옷딱, 옷오리 이런 것들을 여름에 요새 삼복더위에 먹게 되죠. 역시 이것도 태음인의 음식입니다. 태음인의 속을 데피는 음식이에요. 속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이고, 우리가 몸이 찬 사람이 태음인들이 먹으면 온기가 돌고 몸이 회복되기도 하지만, 태양인이 먹었을 때는 또 이거 심각한 옷 알레르기가 생기기도 하고 몸에 중독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가 보약으로 흔히 먹는 녹용이 있습니다. 녹용과 녹각은 이제 같은 유의 약이죠. 이것은 이제 몸의 정기를 도와주고 정혈을 도와주는 아주 귀중한 우리 태음인의 보약인데요, 이것을 또 태양인 금은 금양 체질이 먹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 비싼 녹용의 효과는 하나도 없고 살이 찌면서 열이 생기고 속이 답답해지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녹용은 태음인이 먹어야지만 효과가 100% 나고요, 나머지 이 금양 체질을 먹으면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많이 먹으면 불편해지죠. 그래서 체질을 모르고 약을 쓴다는 것은 장님이 문고리 잡는 시기라고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마왕이라는 약이에요. 마왕이라는 약은 우리가 이 에페드린 성분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약인데요, 많은 비만 치료제 중에는 이 마왕이 적게 크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음인이 먹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것을 금은 금양 체질이 먹으면 심계항진이 오고 물론 살이 빠집니다. 살이 빠지지만 이거는 정상적으로 살이 대사가 잘 돼서 빠지는 게 아니고요, 불편해서 살이 빠집니다. 불편해서 잠을 못 자고 심장이 뛰고 열이 오르고 살이 마르고 입이 마르고 이런 부작용이 많습니다. 이 부작용으로 살이 빠진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과 약을 먹으면서 살을 빼면은 아주 대사가 잘 돼서 노폐물이 남지 않으면서 살이 빠지는, 몸이 가벼워서 살이 빠지는 거지만, 이렇게 마왕 제제를 태양인들이 먹어서 살이 빠지는 것은 불편하게 살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먹는 것 중에 마가 있습니다. 마도 우리가 흔히 건강식품으로 먹지만 이것도 엄연히 산약이라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폐를 도와주는 약이죠. 그래서 태음인의 약재이기 때문에 태양인을 먹으면
이 약은 부드러운 약이기 때문에 금방 무슨 표가 나고 뭐 이렇게 불편함이 오는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먹게 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가을에 길에서도 있고 산에서도 많이 딸 수 있는 은행이 있죠. 은행과 밤이 있는데 역시 이것도 태음인의 약재입니다. 은행은 백과라는 약재이고요. 밤은 건율이라는 약재입니다. 그래서 태양인들에겐 좋지 않습니다. 금음 금양 체질도 은행과 마는 강한 약은 아니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좋지 않습니다.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상황버섯이 있죠. 흔히 우리가 먹죠. 버섯이 좋다고 먹지만 이것은 태음인 목음 목양 체질의 보음제입니다. 보음제. 음을 보호해주는 아주 좋은 훌륭한 약이죠. 그리고 역시 이것도 태양인 금음 금양 체질이 먹게 되면 부작용이 납니다. 한두 번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부작용이 나니까 주의해야 되겠죠. 또 우리가 흔히 먹는 오미자라는 약이 있죠. 오미자. 이것도 우리가 음료수로 많이 먹지만 한두 번은 괜찮지만 역시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리고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도 역시 태음인의 폐를 보호하는 아주 훌륭한 약이죠. 그런데 금음 금양 체질이 먹으면 오히려 속이 쓰려지고 목이 마르고 거북해지는 이런 불편한 게 많이 생기게 됩니다. 또 약선식품 중에요. 율무가 있습니다. 율무는 우리가 시중에서 많이 먹으면 뭐 남자의 양기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것은 금음 금양 체질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목음 체질은 율무를 먹으면 장이 튼튼해지고요. 오히려 살이 튼실해지고 근육이 생기고 속이 편안해지고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약재입니다. 의이인이라는 약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태음인에게 좋은 약이고요. 태양인은 먹으면 안 되는 약이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먹는 살구씨가 있습니다. 살구씨. 이건 행인이라고 하는 약인데요. 진해 거담을 해주는 좋은 태음인의 약입니다. 역시 이것도 태양인이 먹게 되면 진해 거담은커녕 속이 불편하고 부작용이 따르게 됩니다. 또 그의 마지막으로 홍화가 있죠. 홍화라는 거 익꽃이라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약으로 쓰는 건데 흔히 이제 민간에서 먹기도 하죠. 이것도 역시 태음인 약재이니까 우리 태양인 금음 금양 체질은 먹을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진 약들이 훌륭하고 좋은 약들이지만 자기 체질에 맞을 때는 정말 약이 되고 병을 치료할 수 있지만 맞지 않는 체질, 반대되는 체질이 먹게 되면은 부작용이 나옵니다. 강한 약재는 물론 부작용이 빨리 나오지만 순한 약재는 부작용이 천천히 지속적으로 먹었을 때 나중에 나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은 약보다도 성질이 더 순하고 부드러운 것이기 때문에 틀린 음식, 자기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금방 부작용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반대되는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은 내 몸이 상하는 것을 우리 체질의학을 하는 의사나 체질식을 하는 환자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체질에 맞지 않는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